자, 좀 힘내시고요. 의사표시 해석입니다. 의사표시 해석. 지금 여러분들 일단 법규정 보시면요. 거기 105조, 106조가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규정인데 그 규정 한번 읽어볼게요. 105조 보시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그걸 다른 말로 제가 친절하게 옆에다 적어뒀어요.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 즉 다른 약정, 다른 특약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는 뭐가 우선하는 겁니까? 그 특약이, 그 의사가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바로 밑에 106조를 보시면 역시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즉 임의 규정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냐 할 때, 즉 당사자의 별도의 특약이 없을 때 이 말이죠. 그 없을 때는 그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는. 자, 의사표시 해석 여러분 다시 칠판 와 보세요. 지금 아까 그 읽었던 우리 105조 106조 굳이 제가 부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예,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얘보다는 더 강력해. 뭐가? 예. 관습이야. 관습이. 얘보다 더 강력해. 뭐? 특약이. 그 말입니다. 우리 105조 106조를 이 합쳐서요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우리 법은 지금 105조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해서는 105조 106조 이 두 가지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요 이 의사표시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리를 펴니다. 의사표시를 해석을 할 때는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여러분 페이지 넘기시면 나와요. 보충적 해석, 방법에 의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규범적 해석.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보충적 해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자연적 해석은 뭐냐면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 이 말이죠. 다만 표시만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의사가 합치된 대로 해석해줘라 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연적 해석하면요 바로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즉 의사표시의 합치는 있지만 계약서의 표시 자체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무런 해가 없다. 아무런 해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사가 합치된 대로 해석을 해줘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듭니다. 일단 얘가 시험의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자, 예를 듭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X라는 부동산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매하고자 하는데 즉 X 토지를 팔고자 하는 거예요. 을도 X 토지를 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요 잘못해서 기재는 Y 토지를 기재를 해버렸다 이 말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의사의 합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의사의 합치는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합치된 대로 그냥 해석해줘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X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이 됐고요. Y 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불성립이다 이 말입니다. 불성립이니까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뭘 말하는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의사표시의 해석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당사자들이 뭔가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면 기재는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합치된 대로 해석해줘라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요. 만약에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계약서에 뭔가 내용은 있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계약서에 뭔가 기재를 해놓긴 했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시각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냐면 상대방의 시각에서요. 그 의사표시를 받는 그 상대방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시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해줘라 이 말이지. 그것도 객관적으로요. 그래서 얘는 판례가 아주 오래된 판례고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판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를 하면 예전에 어떤 판례가 있었느냐면 채무자가요 돈을 갚았는데 끝에 돈이 조금 뭐 얼마 남았어. 뭐 몇십원 몇백원 얼마 좀 남았어요. 근데 채무자가 이제 돈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주는 거야. 영수증을 썼는데 뭐라고 영수증을 썼느냐면 총, 완, 결 이렇게 총완결이라고 이렇게 영수증을 써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서로 이야기가 달라. 채무자는 야 네가 영수증 총완결이라고 써줬다는 것은 내 채무 모두가 변제된 것으로 본 네가 그렇게 써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채권자는 아니야 내가 총완결을 썼다 하더라도 네가 돈이 그때 좀 남았으니까 나는 이 채무를 완제했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로 간에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다면 그냥 자연적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합치가 없으니까 이때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러면 그 영수증을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총완결이라는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판례라서 얘가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없을 때 그때는 규범적 해석, 합치가 있으면 자연적 해석. 자,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뭐냐면 아예 의사표시 자체가 없더라는 겁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 이 말이야. 지금 앞에 두 가지는 계약서에 일단 있는데 첫 번째 자연적 해석은 뭐냐면 계약서에 내용이 있는데 기재 잘못한 거고 그죠? 예. 그러면 그냥 의사 합치된 대로 해석해줘. 그거고. 얘는 계약서의 내용이 뭔가 있는데, 서류에 그 내용이 있는데, 다만 서로 간에 해석이 다르더라, 이 말이지. 그때고. 얘는 아예 의사표시 자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빠져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보충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보충적 해석은 제3자의 시각에서요. 당사자의 시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내용은 없어.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3자의 시각에서 역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줘라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제3자의 시각은 이제 법관이 판단하는 거겠죠. 자, 이와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례. 계약서에 이 내용이 없어. 뭐가 없느냐면 자, 매매를 하는데요. 상가매매를 해요. 상가매매를 하는데 뭐가 빠져 있느냐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이 없어. 여러분 상가의 경우에는 우리 상가 건물은 부가가치세 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약정이 없어. 자, 그러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충적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자, 그럼 이제 제3자의 시각이니까 우리 일반 거래 경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세요. 여러분들 식당 가세요. 근데 식당의 메뉴판에 보니까 자, 볶음밥이 10,000원이야. 10,000원이라고 그냥 적혀 있습니다. 거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까? 포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다라면 그때는 이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역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요. 매매를 하면서 매매계약서에다가 뭐라고 기재를 했냐면, 만약에 이 의사표시 해석에 서로 간에 다른 이견이 있을 때는 이때는 매도인이 해석하는 대로 한다 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법원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도인이 해석하는 걸로 한다라는 이 약정, 법원을 구속할까요? 막 구속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무조건 매도인이 하는 대로 해야 돼. 네. 구속할까요? 구속하지 않을까요?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거는 우리 법원의 정권사항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정할 게 아니라 우리 법원에서 의사표시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그래도 안 되면 보충적 해석 방법으로 우리 법원에서 하는 거다. 자, 체크하고 잠깐 쉬도록 합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뭐만 하나처럼 체크해 주시면 되냐면, 맨 아랫부분에 18페이지에 4번 찾으셨나요? 아랍의 숫자 4번. 찾으셨죠? 자,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그 계약 문구 조항은, 여기서 조항은 법조항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계약 문구 조항은 법원의 법률 행위 해석권을, 즉 의사표시 해석권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즉 법원이 얼마든지 그 의사표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